자, 이번 시간에는 용존산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4페이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은 다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하는 부분이라서 저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교과서를 한번 읽어본다면 굉장히 좀, 읽어볼까? 과연 우리 학생들 읽어볼라나? 네, 읽어볼까? 네, 그래서 읽어보면 조금 더 체득하기가 좋을 거예요. 아, 이거를 다 이해하는지 어쩌는지 눈앞에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용존산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산소는 사실 대기에도 존재하고 물 안에도 존재하는 사실 화학적으로 극히 활발한 물질입니다. 대기 부피의 약 얼마를 차지하죠? 21%를 차지합니다. 대기 중의 산소는 물에 잘 용해가 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혀 물에 녹지 않는 질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에 비해서 용해율이 크지만 물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비해서는 용해되는 양이 작은 편이에요. 물 안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김자은 교수님께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용도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에요. 1기압 0도씨에서는 14.6mg/L 정도로 녹게 되고요. 35도씨까지 올라가면 7mg/L 정도 녹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 가을쯤 되면은 사실 수온이 한 16도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게 정상일 거거든요. 이때 사실 용존산소 포화도는 9.95mg/L가 포화도가 대기압에서 1기압에서 포화 농도가 되게 됩니다. 많이 녹아 들어가는 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많이 녹아 들어가는 편은 또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용해율이 좋은 우리의 많은 그런 어떤 기체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 이 산소라는 것은 생물의 호흡작용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들숨하면서 산소를 이렇게 우리 몸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호흡에 활용을 하죠. 호흡이 무슨 반응이었더라, 여러분? 광합성의 역반응이었어요. 광합성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반응이었고, 호흡은 생체 내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이었어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필요했다면 호흡으로 인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들숨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호흡작용에 따라서 쉽게 소모되어 버리는데 물 안에 있으나 물 밖에 있으나 호흡작용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체로 산소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생물의 호흡작용에 따라서 쉽게 소모되어 버리고 수온과 압력, 물속의 불순물의 양 등 환경 요인에 따라서 녹는 산소량이 달라집니다. 물속에 불순물이 많으면 덜 녹아 들어가요. 왜냐하면 물 분자 사이사이에 산소가 들어갈 자리들이 다른 불순물로 끄득끄득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녹아 들어가고요. 수온이 어때요?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녹아 들어가요. 0도씨에서 14.6mg/L가 녹고 35도씨에서 7mg/L가 녹는다는 걸 보면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서는 그만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등이 다 가렵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면 네. 물속에 더 많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물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대기 중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훨씬 더 활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 즉 대기 중에 존재하는 O2라는 것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 우리는 그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형태를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 있는 유리산소의 양을 얘기해요.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DO라고 부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수중의 수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걸 이번 주에 용존산소와 BOD에 관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수중의 DO의 양, 즉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아는 것은 수중의 생물학적인 반응과 화학적 반응을 추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반응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배적인 반응에 있어서 물속에서 산소는 소모되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오염물질이 있을 때 오염물질이 있을 때 소모되게 마련이어서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용존산소를 이렇게 쟀을 때 포화 농도보다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 이 물 안에는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그 어떤 기작이 있구나. 뭔가 자연수에 내추럴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의 DO 농도의 영향인자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대기 중에서 항상 녹아 들어가고요. 어떻게 이렇게 수면이 있으면 대기 중에 있는 O2 가스들이 이렇게 수면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녹아 들어갑니다. 이 녹아 들어갈 때 그 어떤 혼합 기체에서의 산소가 가지고 있는 분압에 의해서 어찌 녹아 들어가는 헨리의 법칙이 있었죠. 그죠? 헨리의 법칙 괜히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수질에 있어서 용존산소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배울 용존산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존산소가 대기에서 물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의 자연용해나 조류나 수생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물 안에 있는 산소의 그 어떤 양이 플러스 된다는 것은 녹아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생겼거나 이 안에서 생기는 것은 수중에 있는 조류의 광합성에서 생겼거나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중 생물의 호흡, 수중 불순물의 환원작용,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작용 등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 여기서 뭐 또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작용으로 감소된다는 것은 아마 이제 감소된 상태에 굉장히 낮은 레벨의 용존산소가 측정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유기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기물이 왜 많아? 누군가 부었겠지. 그죠? 누군가 유입을 시켰겠지. 그래서 수질 오염에 있어서 DO를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BOD라고 생물학적 요구량을 측정하는 것도 COD라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것도 다른 그 어떤 수질 항목들을 측정하는 건 모두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용존산소는 이렇게 전극 하나를 이렇게 물 안에 꽂기만 꽂아도 쫙 이렇게 꽂아놔도 즉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체의 오염 상태를 펜으로 적읍시다. 수체의 오염 상태를 무엇에 의한 오염 상태? 유기물 유입으로 인한 오염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용존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팍 찍었는데 낮다. 그럼 이 왜 이래 더러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산소 전달의 환경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산소 전달의 환경인자는 교과서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율은 감소하는데 산소 또한 기체이기 때문에 용해율은 감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콜라를 상온에 놔두면 김이 빠지는 거야. 안에 있는 탄산가스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그래서 가장 짱짱한 탄산의 형태로 탄산음료를 마시려면 갓 딴 걸 차갑게 캔을 해놓은 거를 갖다서 먹는 게 가장
음, 네, 정신 번쩍 들고 싶다. 네, 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의 용해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의 용해율이 높다.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의 기체의 용해율이 높은 거죠. 의 용해율이 높다. 그리고 염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소 용해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담수에 비해서 담수 뭐랬죠?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 담수는 지표수, 그죠? 민물. 담수 반대말은 염수, 바닷물, 그죠? 담수에 비해서 보통의 해수는 20% 정도 산소 용해율이 감소됩니다. 물의 흐름이 난류일 때 산소 용해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짜 그릇에 잔잔히 있는 물과 막 바위들 막 이래가지고 계곡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물을 생각을 해봅시다. 고요히 존재하고 있는 물은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의 표면적이 딱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계곡을 바위 사이사이를 막 흐르면서 떨어졌다가 섞였다가 하면서 내려오는 계곡물은 한 분자가 기체를 만날 확률이 고요하게 고여 있을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난류일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난류의 반대말은 측류거든요. 측류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안에서 위에 있던 물 분자가 그대로 위로, 밑에 있던 물 분자 그대로 이렇게 측류. 이게 측류고, 난류는 이 안에서도 막 뭔가가 이렇게 휘저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 분자가 상하 좌우로의 혼합을 활발하게 하면서 흐르는 경우를 난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이 측류보다는 난류일 때 물 분자가 기체와의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서 산소 용해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수중 DO가 낮을수록 산소 전달률은 높아지는데, 이거는 현존하는 DO 농도를 C라고 부르고, 산소 포화 농도를 이렇게 그 온도에서 그 압력에서의 포화 농도를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의 약자를 써가지고 C 세츄레이션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달, 어디서 어디로의 전달? 기체에서 액체로의 전달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산소 전달률은 높아집니다. 이거는 모든 물질 전달에서의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갔을 때 순수한 물 증류수에서는 산소가 단위 시간당 녹아 들어가는 산소의 양, 시간에 따른 녹아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KLA라는 산소 전달 계수 곱하기 가로 열고 포화 농도 빼기 현재 농도 가로 닫고, 이거는 온도 보정 계수죠. 세타 T-20은 T는 현재 수온일 거예요. 순수한 물에서는 이러한데 이거 상수고요. 계수. 아이고. 이거 계수고요. 이것도 사실 온도 보정 계수에 온도를 이렇게 곱한 것뿐이에요. 즉 좌변에 있는 요 항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 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은 요거밖에 없어요. 현재 농도와 그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산소 포화 농도와의 차이, 이 차이 항만이 좌변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 전달률은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 녹아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는 산소 전달률은 무엇의 드라이빙 포스를 삼는다? 현재의 농도와 그 조건에서의 포화 농도와의 차이에 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수치에서는 사실 KLA 앞에 알파가 좀 붙고요. 그리고 포화 농도에 베타가 좀 붙어요. 이 위의 식하고 다른 점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다는 것. 알파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대상물과 증류수의 KLA 비율이에요. 그래서 증류수의 경우에 1이던 것을 대상 수치에서는 0.8에서 0.85 정도 여미노가 있을 경우에 0.8에서 0.85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고, 베타는 뭐냐면 포화 농도를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이 순수한 물이 아닐 때 포화 농도가 살짝 낮아지는 걸 의미하죠. 이 포화 농도를 살짝 낮게 만들어 줌으로써 베타의 CS, 봐요. 이게 1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0.99에서 1이면 이 1보다 작은 값을 곱해 줌으로써 포화 농도를 살짝 낮춰서 전반적으로 이 항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는 것. 즉 하천이나 호소수나 하수나 폐수와 같이 다른 물질들이 여러 개 녹아있는 순수하지 않은 물에 대해서는 산소 용해도가 낮아지는 부분을 알파와 베타라는 계수를 삽입함으로써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는 1보다 크지 않은 수인 거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교과서 수중 DO의 영향인자를 보기 위해서 교과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56페이지로 갑니다. 56페이지. 잠시만요. 물을 좀 먹을게요. 오늘 내가 수업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자, 수중 DO 영향인자의 첫 번째는 식물성 플랑크톤 및 수생식물의 광합성은 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수중산소를 증가시켜요.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으면, 호수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 짱짱짱짱 뜨잖아요. 그리고 근처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이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해가 짱짱짱짱 이렇게 뜨는 상황에서 광량이 이렇게 도달하는 요 표층수에서 조류가 번성합니다. 번성할 영양적 조건이 될 때, 어떤 영양적 조건? 질소와 인이 충분해질 때 조류가 번성을 합니다. 조류가 번성하는데 이 하층부에서는 딱히 조류가 번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그만큼 뚫고 들어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상층부, 표층부에 대해서만 표수층이라 부르죠. 이 표수층에 있어서만 조류가 크게 번성하고 광합성을 뽕뽕뽕 하면은 산소를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일시적으로 여름철에 조류가 과다 번식할 경우에 표수층에서 DO 용존산소를 특정하면 포화 농도보다도 더 높은 농도의 용존산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과포화 현상, 즉 해당 온도에서의 포화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로 용존산소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포기 작용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산소가 수중으로 용해에 들어가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포기, 여기서 제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의 리라고 부르고요. 포기는 우리가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에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AERATION,
에어레이션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제포기 작용은 리에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산소를 다시 공급해주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빨대로 공기를 확 이렇게 물 안으로 불어넣어 주지 않는 한 대기 중에서 산소 그 수중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전달 경로거든요. 산소의 그 어떤 보충 경로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수중으로 용해 들어가는 제포기 작용으로 사실상 그걸 할 수가 있죠. 산소가 다시 보충될 수 있죠. 제포기 작용으로 수중의 DO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천의 이 제포기 작용은 하천의 DO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인자이자 자정작용의 핵심이라고 불릴만 해요. 자정작용의 핵심. 왜냐하면 오염물이 유입되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호흡을 하려는, 유기물질을 활용해서 호흡을 하려는 생물체들이 산소를 소모하게 되어 있는데, 산소를 소모하다가도 계속 산소가 고갈하면 이제 수체가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DO의 고갈로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썩어 들어가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시 DO가 보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정작용의 핵심이 제포기 작용, 제포기 제포기 현상이 이 자정작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중의 DO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질을 산화를 하는 이 호흡 과정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수중에 DO가 존재할 경우에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서 DO가 감소하게 돼요. 수중에 유기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나유기물, 미생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털이 슝슝슝슝슝슝 난 이 미생물이 이제 어떻게 이 다리 같은 털을 이용해 가지고 꼬물꼬물 물 사이 물 안을 움직이게 되는데 유기물질을 쏙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거랑 같아요. 밥도 전형적인 유기물질이죠. 탄수화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 안에서 이 유기물질에 C, H 이런 어떤 고류 분자를 이렇게 빠지직 깨요. 그럼 여기서 전자하고 이렇게 양성자 하나 나와요. 전자하고 양성자 하나 나오는데, 결국엔 이것을 누가 받아 안느냐면은 산소가 받아 안아가지고 결국 물이 돼요. 그러면 이 체내에서 발생한 이 양성자하고 전자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산소에 줘서 산소를 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호흡이에요. 유기물 분해.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과 유기물 분해에서 산소는 이 유기물이 쪼쪼쪼 깨지면서 나온 전자하고 양성자를 받아서 물이 됨으로써 산소가 스스로 이 반응을 이 유기물 분해 반응을 종결짓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면 DO 즉 용존산소가 물로 변하느라 감소를 해요. 그래서 유기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사실 이 미생물은 이분법 증식을 하는 박테리아 가지고 뽁뽁뽁뽁 증식을 하거든요.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산소를 활용해서 호기성 분해를 하는 생물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그만큼 산소하고 물이 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이 유기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DO는 쉽게 고갈되기 마련이에요. 교수님, 박테리아가 그만큼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박테리아는 굉장히 쉽게 번식해요. 이놈의 코로나도. 자, 그래서 유기화합물질의 산소작용을 보자면, 잠시만요. 음성이 지금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나? 네. 자,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작용으로 산소가 고갈된다. 그 다음 또 산소가 고갈되는 것은 무기화합물의 산화작용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식을 하나 써볼게요. 자, 이가 철 이온은 4분의 1분자의 산소를 만나서
그리고 2분의 1분자의 물을 만나서 무엇으로 변한다? 담가와 수산화 이온을 만든다. 산소가 없어졌네. 그죠? 이렇게. 산소가 없어졌네. 이런 식으로 DO 농도가 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DO 농도는 무기화합물질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DO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어떤 반응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BOD를 정의를 해봐야겠는데 BOD 정의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